네, 강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이마스터 야마시다리입니다. 오늘은 선거의 삼원칙이라고 이번에도 제목으로 주셔가지고 에, 해보겠습니다. 선거의 삼원칙은 다들 강의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선거의 삼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네, 선거의 3원칙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A형과 미팅 참석, 세미나 참석입니다. 첫 번째 A형은 그 제품을 쓰는 건데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A형이라는 말이 사랑의 애자, 쓸 영자잖아요. 사랑을 갖고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소비자는 몰라도 이거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뭐 돈 벌려고 하신다면은 애연은 그냥 필수 항목이죠. 근데 의외로 애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애용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그 실내선 문제가 있죠. 그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그 기아 자동차를 좀 생각해서 기아 자동차에 판매원을 불렀는데 렌트 타고 왔다. 그러면은 기아 자동차를 살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그 사람이 그 회사 상품을 자기 회사 상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돈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서 뭐를 소비하든 간에 그거 파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그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좀 구매 의욕이 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생활의 필수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물론 한꺼번에 그 제품을 다 사놔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돈만 있으면은 뭐 한꺼번에 사도 되고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애자니까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주방 세제 하나라도 다른 제품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 차이를 느끼면서 씻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세제 같은 거는 가끔 일반 세제도 사요. 그 시중에서 그 저렴한 거 하나 사와가지고 싱크대에 두 개 같이 넣어요. 하이리빙 거 하고 그 일반 거 하고 그리고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고 해보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그 경험하면서 쓴다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그 비즈니스다 보니까 경험 자체가 자산이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의 자산을 만들고 있다. 그런 아, 음, 자원인가? 그거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서 애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해사자님이 주장하시는 자격증인가요? 자격증에서 한 50개의 하이 아카데미를 이렇게 듣고 전리하고 그런 것이 정말 그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 당연히 제가 하이리빙을 하고 있으면 다 아는 줄 알고 뭐 카탈로그 어딘가에 있는 거로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은 이거 보세요 하고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품에 대해서 프로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미팅도 참석, 세미나 참석. 그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그 동영상이 보여가지고 그거 일본 건데 부업으로 50만 원을 벌기 위한 9개 포인트라는 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그거를 전개하면서 좀 색다르게 성공의 삼원집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동영상 제목은 부업으로 월 50만 원 벌기 위한 9개 포인트. 이런 제목이었어요. 부업으로 월 50만 원. 이게 하이디빙으로 치면은 하이패밀리죠.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하이패밀리가 첫 번째 목표가 막 되기 쉽잖아요. 월 5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목표였어요. 50만 원 벌면은 애들 학원비도 되고 좀 마음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좋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월 50만 원을 우선 벌고 싶어 해요. 부업으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막 100만 원, 몇백만 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하이리빙에 접해서 접받는 분들도 처음에는 50만 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야 말이죠. 그리고 이 동영상은 부업으로,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어떤 부업으로라도 월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대목이 있다. 그거를 어제 이거를 다 만들어서 번역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음,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저축하는 거, 지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거, 그리고 수입을 늘리는 거, 그리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거, 그리고 보호하는 거, 지키는 거, 자산을 지키는 거, 보호하는 거, 그리고 소비. 이거 소비도 인생의 풍요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좀 늘리고 자산을 지키고 막 그런 거. 네, 작은 부자 만들기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대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입. 그렇죠? 그래 그것 때문에 부업을 찾잖아요.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입. 평균보다 조금 적은 지출. 이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만은 어 그리고 평균보다 조금 많은 투자에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거. 그렇게 큰 부자를 다들 원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작은 부자, 평균보다 예, 작은 부자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저금은 생활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절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절약의 노하우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죠. 유튜브도 있고요. 그거를 하면서 생활 만족도는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리고 투자도 인덱스 투자를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고 잘 배우면서 하면은 우수한 성적도 할 수 있다 그거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는 벌이죠. 어떻게 해서 수입을 늘릴까? 예.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회사에서 출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출세하기도 싫고,
그리고 더 좋은 회사에 이직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슨 그 벤처 기업을 한다라든가 무슨 그 자영업을 한다라는 것도 큰 투자를 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부업으로 월 5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부업으로 가자. 근데 근데 이것도 조금 하려고 시작해 봤는데 좀 벽에 부딪혀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부업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 포인트를 몰라서 그런다고 이게 유명한 유튜브예요. 일본에서 어, 그 회원이 160만 명인가? 예, 그렇게 많은 에, 창업의 전문가죠. 예, 그분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 조금 벽에 부딪혔다. 그거는 그 포인트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업으로 월 50만 원 벌기 위한 포인트가 이렇게 9개 있답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이거 이 페이지는 번역이 안 되네요. 이렇게 마인드를 이렇게 딸려하면은 월 50만 원 벌기 위해서 정말 도대가 됐다는 거죠. 도대가 된다. 네, 부업으로 어, 부업으로 번 50만 원이 이제 50만 원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 50만 원이 앞으로 투자의 미천이 돼가지고 미래에 2억 원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성장해서 월 50이 아니고 월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독립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나이를 먹어도 좋아하는 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연금 플러스 알파로 계속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업으로 한번 50만 원 벌어보기가 정말 좋은 거다. 그 말이죠. 네, 첫 번째는 1번은 회사원이 되기 위해 받는 훈련 기간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잘하는 사람을 모방한다. 여섯 번째 벌고 싶으면 버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드림 키러를 조심하라. 여덟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봐볼게요. 회사원이 되기 위해 받는 훈련 기간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교육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의무 교육을 받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 나중에 공무원이 되거나 나중에 회사원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리고 조직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어, 다 같은 시간에 등교하고 같은 수업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 비슷비슷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을 초등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만 시간을 훨씬 넘는 훈련을 받으면은 이분이 영국의 신문 기사 말콤 그라프가 쓰시는데 1만 시간의 훈련을 하면은 어떤 분야든 전문가 프로가 될 수 있다. 1만 시간의 법칙이죠.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그런 직장인의 프로를 만드는 거죠.
공교육, 공교육이. 공교육 이름한 시간의 성과는 상사의 말을 순조롭게 듣고 일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을 별 어려움 없이 저직원으로서 기본을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름한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서 첫 월급을 받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저직원으로서 첫 월급을 200만 원인지 250만 원을 받죠. 근데 이거는 12년에서 16년 동안 공교육을 받았던 결과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돈 버는 거,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냐는 거죠. 그거는 없는 거예요. 조직원으로서의 그 교육을 받았지만은 개인 사업가로서의 그 교육은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바로 부업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일을 해가지고 아무리 작은 이렇게 개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월 50만 원 벌려고 하면은 불과 수개월로는 몇 달만 했다고 그거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생각해봐도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좀 그 기르게 보고 교육을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자신이 안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꾸준히 가자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 인풋 아웃풋 하는데 인풋 공부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무슨 부업이든 시작하려면은 법률도 공부해야 되고 계약서도 만들고 회계업, 견디, 접객, 영업활동, 마케팅 그 계획하는 거, 상품 개발하는 거. 할 일이 너무 많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공부와 준비하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는 거죠. 부업으로 50만 원을 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무게가 15kg나 되는 등산 준비를 하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필요 이상의 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들을 10% 했을 때 아웃풋들을 90%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지 말고 조금 인풋 하면 바로바로 그 아웃풋을 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뭔가를 빨아보라. 그걸로 상품든 스킬이든 시간든 뭔가를 팔아서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받아보라는 거죠. 네. 여기 시간으로 받는 건그 계속하면 안 된다는 주의가 있지만은 아무튼 서투르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제공하는 제품, 제가 손으로 만드는 뭔가 아니면은 스킬, 이렇게 코칭을 하든가 그런 거를 서투르더라도 준비가 잘 안 되더라도 해보고 돈으로 받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리빙에서도 일단 전달을 해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해야 하는 것은 퍼스트 캐시, 빨리 첫 번째 돈을 그러니까 이거는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거기서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봐야 돼요. 그 첫 번째 아, 그 하이리빙도 목표를 갖고 시작했을 때 처음에 목표가 어 목표 10만 점에서 40만 점이 되고 막 120만 점이 되고 그거 빨리 해보라는 거죠. 우리 이해사장님의 4,300원에 그 책도 있지만은 그 4,300원 빨리 받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면은 안 좋은 것이라고, 괴롭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학교에서 막 그렇게 점수가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고 회사에서 막 실수하면은 상사한테 혼나고 그런 그 기억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거는 학교나 이렇게 직장에서는 그렇죠. 에, 개인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부터 바꾸는 실패에 대한 정의는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다. 언젠가 반드시 걷힌다.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치 퍼즐을 있잖아. 이렇게 생긴 퍼즐을 있죠. 퍼즐을 할 때 이건가 이건가 하면서 이게 맞춰보잖아. 근데 이거 비슷하다 하면서 갖다 넣는데 안 맞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안 맞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게임 할 때는 아니구나 싶으면 다음 조각으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이니까 그럼 어떤 것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안 맞는 조각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자. 조각으로 갖다 댔는데 아니었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다른 조각으로 다 찾아보자. 그런 식으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막 게임처럼 즐기면서 어떤 것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찾는 그 즐거움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분도 지금 굉장히 뭐 성공자이죠. 그 기업 성공자인데 그래도 한꺼번에 100명이 사직서를 낸 적도 있고 국세청한테 혼난 적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결별을 한 적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필요 없는 것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안 맞은 조각도 어딘가에 반드시 쓰인다. 안 좋은 경험도 어딘가에 반드시 쓰인다는 거죠. 안 좋은 경험이 사업하면서 많죠. 뭔가 그 실수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소비자 만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자로서 막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안 됐다. 생각하기 싫은 실패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조각들도 어딘가에 반드시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는 그 조각이 어디다 쓰일까? 내 경험은 너무 더러운데, 너무 이상한 경험인데, 이것도 어딘가에 쓰일까? 라고 생각해도 반드시 쓰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은 맞는 조각으로 못 잡겠다 싶을 때도 있죠. 그래도 반드시 그 조각은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맞는 그 조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해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게임의 이야기예요. 게임에는 우리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게임에 캐릭터가 많이 있고 이렇게 막 싸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캐릭터가 4명이 있는데 만능의 전사가 있고 힘이 센 전사가 있고 머리가 좋은 마법사가 있고 운이 좋은 이게 뭐지? 야, 운이 좋은 연예인 같은 그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캐릭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같이 싸우게 되는데 어, 가끔 천사가 힘이 센 전사가 적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거는 바로 부업으로 50만 원 벌고 싶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법사가 머리 좋은 마법사가 나도 저거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부업으로 50만 원 벌고 싶어요. 그센 무기를 쓰는 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힘이 센 전사처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힘이 센 전사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기를 쓰는데 그, 그 힘을 쓰면 되지. 그리고 마법사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 좋은 머리를 놔두고 왜 힘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 관점이 각각 다르다. 관점이 다르죠. 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신의 관점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의 관점은 뭘까? 부업으로 50만 원 벌고 싶으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 강점, 장점은 뭘까요? 그거를 생각해서 살리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이리빙크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달을 잘하고 전달을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블로그를 아주 잘 쓰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하는 사람, 뭐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보고 그거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살리를 사업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관점이 있다. 내 관점을 그렇구나. 내 관점은 그럼 뭐니까 이걸 하면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내 관점이 있었나?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폰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관점은 뭘까요? 스폰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잘하는 사람을 모방한다. 잘 버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방의 달인이라는 거죠. 모방의 달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독창성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창성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성공자를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 모방하는 성공자도 자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그 큰 성공자 아니고 자기보다 조금 위에 있는 성공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패밀리가 볼 때 마스터라든가 마스터가 볼 때 자이언트라든가 그런 분들 중에 내가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을 세 명으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그 큰 사람을 흉내내기는 힘드니까 흉내내려고 하다가 좌절하면 안 되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나보다 조금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어, 모델로 해서 모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벌고 싶으면 버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돈 벌고 싶다고 자기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스마트하게 벌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을 보고 힘들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키워서 파는 이게 부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어, 아, 사과를 팔고 있었는데 인터넷 보니까 기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사람이 사과 하나에 3만 원 사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박을 쳤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거를 보고 뭐를 느끼냐는 거죠. 그때 인기의 비결은 뭘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대박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과에도 그것을 방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괜히 아니 저런 사과가 왜 빨리는 거야?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사과는 맛으로 승부해야지. 비겁한 거 아니야? 아이 그 사람이 정말 나는 싫다. 그렇게 가면은 안 좋다는 거죠. 좋은 사과랑 마켓 소비자가 사는 사과가 좋은 사과다. 음, 그리고 벌고 싶다면 버는 것에 집중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버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나는 그거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 뭐 사과의 맛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여기에 집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제리아라는 일본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성공을 했어요. 사이제리아 장업자의 쇼가기 야스히코시가 맛있어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것이 맛있는 요리다. 되게 막 내용이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 벌을 수 있다면 아무거나 해도 돼. 그 돈만 벌면 뭐 해도 돼. 라든가 양심에 좀 걸리는데 하면서 불안하면서 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죠. 예. 근데 돈을 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더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게요. 예. 그렇게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정의라고 확실히 이렇게 정의를 하라는 거죠. 정의. 네. 일곱 번째는 드림키라를 조심하라는 거고요. 드림키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요. 그 일은 돈 벌지 못해, 못 벌어, 하지 마. 시간 낭비다. 성공하는 사람은 꼭 일부만이다.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죠. 이런 사람은 드리무키라, 틈으로 깨뜨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응? 근데 드리무키라가 그렇게 그 왔을 때 그래도 우리는 신념을 갖고 그 드림키라가 뭐라고 해도 자기 신념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주의점으로 드리무키라의 말이 틀렸다고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드리무키라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경우가 많다는 거하고 나를 있어서 해주는 말이 맞죠. 그런 거는 좀 인정하라는 거죠. 그거 그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일부 사람만 성공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보면은 옳은 말이죠. 어떤 사업이든 했다가 다 성공한다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네트워크 업계는 회원 가입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업자로 치고 그 성공률을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성공률이 낮는 거죠. 소비자도 다 섞어버리면은. 그래서 어떤 성공자들은 너리 키라 신경 안 써도 돼 무시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너리무키라 하는 말도 어, 완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것만 내가 뭐라고 했어. 나중에 막 이런 느림기라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은 느림기라의 말은 흐물을 깨뜨린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삶의 특징에는 낙광과 비강,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이렇게 이제 밸런스 있게 갖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낙관적이도 아니고 너무 비관적도 아니고 낙관하고 비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림 키라들은 그 비관적인 그 증명을 보여주는 거죠. 드림 키라의 말로 비관적인 증명을 볼 수 있다. 근데 비관적인 증명을 냉정하게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그 뭐 그런 증명이 있구나. 그런 리스크가 있구나. 그런 비관적인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그, 알 수,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드리미키라가 이렇게 정확한 통계라든가 숫자를 갖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시험이 합격률이 3%밖에 안 됐는데 너무 어려운 시험인데 그 시험 합격해서 자격자가 됐다고 2만 명의 평균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효용성이 너무 나쁘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해 줄 때 어, 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측면도 있구나. 그런 비관적인 측면도 있구나. 그래도 나는 할 거야. 그런 증명을 잘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낙관으로 쭉 가는 거죠. 전혀 비관적인 말을 듣지도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래도 나는 할 거야. 이게 그 밸런스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드림 키라의 말도 너무 100%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덟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다. 부업으로 50만 원 벌기까지의 소감을 물어보면은 A는 순조롭게 일직선으로 왔어요. 고민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B는 수없이 좌절했어. 그만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그러면은 A의 사람은 많을까요? B의 사람은 많을까요? 100명한테 물으면은 이 230명은 B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수없이 좌절을 했어. 그만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부업 초보자가 자주 느끼는 거. 시작은 했지만 시간이 너무 없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당연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서 오늘 주제 선거의 3원칙 중에 미팅은 이걸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같은 전류에 부업하는 사람, 같은 시기에 부업 시작한 사람, 조금 앞서가는 선배나 동료 같이 어울리면서 그 혼자서는 넘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뭐 스램프라든가 그런 거를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미팅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네. 몇 번씩이나 간절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혼자서 성공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기업을 하고 개인 사업이라고 해서 혼자서 지금은 즈음 미팅이라든가 뭐 유튜브 세미나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혼자서는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어. 근데 주위에 부업하는 사람이 없는데 회사 사람한테는 비밀이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반대하고 어디서 그런 친구를 찾아요? 라고 누가 그랬다면은 주위에는 없어도 온라인에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동료와 함께 모험, 모험합시다. 미래에 나아갑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야기했던 바람의 시대라는 이제 지금 바람의 시대다. 커뮤니케이션 다 함께 그런 게 기화되었죠. 역시 여기서도 함께 하자.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는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많이 들은 말인데요. 근데 50만 원 볼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50만 원 번다는 거죠. 근데 예 하고 그런 건 알아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비즈니스는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업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하이리빙크 시작했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 나는 진짜 옳은 길을 갈고 있는 걸까? 라고 고민할 때도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는 거죠.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지금까지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개인 사업으로. 학교 교육은 조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었는데 그래서 0에서 2를 넣으려고 개인 부업으로 50만 원 번다는 것은 0에서 2를 만드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게 어렵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50만 원 벌어보니까 이게 옆 동네 오는 것처럼 쉬운 길이었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옆 동네도 왔으니까 저쪽도 갈 수 있겠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거리도 아니었잖아. 그냥 마글마글 했더니 와 있었잖아. 그런 거.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월 50만 원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서의 성장으로 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부업으로 번 50만 원이 투자의 미천이 되고 미래의 2억 원이 되고 사업 성장으로 월 500만 원이 되고 이거 하이마스터네요. 덧입을 기회가 되고 진짜네요. 500만 원 벌면 라인 리더가 되니까 덧입을 계획이 되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좋아하는 일로 월 100만 원을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 50만 원 벌 때까지 하이패밀리를 통과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월 5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예비 사업자분들 지금 이분들한테도 보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의 자문치기 이야기인데 조금 색다른 내용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